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올리는 주제를 가지고 감론을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 걸 생각했던 건 아닌데 실제로 상담 오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제 주요 원인이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그 마음 아픔을 스스로 좀 해결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올리는 영상들입니다. 그분들을 절대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영상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런 걸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가장 올리고 싶었던 주제는 그거예요. 나는 과연 결혼에 적합한 사람인가? 나는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 재능? 뭐 이런 걸 가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요. 제 스스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신은숙이라는 여자는 결혼에 적합한 여자인가? 그걸 이렇게 감당해낼 만한 이런 부분이 있는가? 저항력, 면역력 뭐 이런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도 있고 일정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자격, 자질이 있는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무턱대고 무엇을 생각하는 얘기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결혼을 하거나 또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재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결혼한 이후에 재혼한 이후에 이 혼인관계를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대부분 결혼이나 재혼에 대해서는 나의 수입이 얼마고 상대방의 수입이 얼마니까 얼마 가지고 요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나의 직장이 여기고 배우자의 직장이 저기니까 집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지. 그 다음에 이왕이면 아파트는 뭐 높은 10층 이상이었으면 좋겠고 애들 학교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조건만 생각하시는데 나는 잘할 재능이 있는가라는 분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올립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장 무엇을 힘들어하는가? 예민해 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거요?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을 때 50도부터 뜨겁다가 팔짝팔짝 뛰는 분들이 계시고요. 한 60도가 돼도 화상 입을 정도 됐는데도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않은 신경, 요 하부 조직의 신경의 말초 신경에 대해서 자극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느끼고 해결하고 그거를 언제까지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뭐에 예민한 걸까 예시를 드리면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를 나눠주세요. 배우자의 무엇을 가장 못 참을 것인가에 대해서 돈 아니면 외도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잔소리 목적이 아닌데도 좋은 말로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하는 걸 다 잔소리로 듣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남이 자기한테 하는 지적, 배려, 충고 이런 것들을 못 견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면은 다 외도일 것 같죠? 아닙니다. 대부분은 외도가 맞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 아유, 나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나가서 바람피면 상관없는데 이 집에서 돈만 안 가져가면 돼.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진짜 이렇게 얘기를 긴 시간을 해봐도 외도에는 흥분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외도를 했고 뭐 모텔을 드나들면서 성관계를 했고 이런 건 정말 안 예민하시는데 이 사람이요 돈을 그때 당시에 내가 뭐 해주라고 300만 원 줬는데 그거 까먹었고요. 뭐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갚는다고 연체된다고 해서 내가 은행 대출 얼마 갚아줬고요. 근데 이번에 주식을 해서 또 5천만 원 날렸고요. 이렇게 돈에 예민한 분들이 계세요. 정말 못 견뎌하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외도를 못 견뎌하는 거 이상으로 못 견뎌하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돈이라든가 배우자가 나 몰래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돈을 쓰는 거 예민하다 그러면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뭘 기준에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나한테 신뢰할 만큼 그러니까 공개할 것인가 나와 공유할 것인가 이걸 첫 번째 보셔야 되죠. 왜냐고요? 내가 예민하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뭐에 예민한지를 먼저 생각하실 때 돈인지 부정행위인지 두 가지만 예를 들고 봤을 때 나는 무엇에 예민한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실패가 없죠. 그래서 내가 뭐에 예민한가 못 견뎌하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고 이렇게 사시면 좋은데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돈 문제나 외도 문제 꼭 외도가 심각한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어떤 징조가 외도의 징조가 보인다든가 이런 거 한 번도 안 겪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을걸요? 반드시 발생합니다. 결혼 생활 중에. 이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예민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 좋아. 그래서 결혼했어. 근데 반드시 제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돈 문제나 외도 문제 이런 거 반드시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 치밀어 오른 화를 어떻게 할 수 만큼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 그거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일례로 저는 정말 화가 났을 때 이불 쓰고 잡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제가 왜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쑥 가라앉아요. 저는 그러니까 잠자고 나면 쑥 가라앉아서 머리 아픈 일 있다. 그러면은 뭐 맥주 한 캔 마시고 그냥 자버립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해소를 하고요. 또 여러분은 어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제가 하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달나라 여행을 갔다 와야 풀린다. 이런 거 안 되죠. 이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이렇게 어려우면, 불가능하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내가 스트레스 못 푼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가 생기는 방법을 내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럼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배우자한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고 절제시켜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를 못 푼다라고 하면. 못 풀면 어떻게 되냐고요? 본인이 우선 가장 불행하죠. 본인이. 지옥이죠.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 해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몸으로 나타나서 암에 걸리거나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는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없다고 하면 결혼하지 마셔야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부부관계에서 갈등이라는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뭐 뭘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이런 건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정말 직접적인 거였어요. 매일가 지켜야 되는 거 뭐냐면 나의 체력을 감안하셔요. 체력. 모든 일이 체력이에요. 하다 보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체력이 좋아야 돼요. 몸 약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사 분담하고 특히 양육이에요. 양육에 있어서 전업주부인 아내분들이 왜 짜증내고 하는지 아세요? 남편분들 입장에서는 나가서 돈 벌어 와. 그거보다 쉽지.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아이 보는 게 온전히 나의 체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짜증이 계속 나고, 그 짜증이 계속 나니까 남편을 사랑해 줄래, 이뻐해 줄래야, 관용을 베풀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당장 몸이 너무 짜증나고 힘드니까. 이 몸이 있잖아요. 체력이 딸리는데 그걸 이겨낼 장사는 없어요. 이 체력이 딸린다는 거 짜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젊은 부부가 캠핑을 가면서 꼭 부부싸움을 한대요. 캠핑을 가서. 그럼 캠핑을 가지 말지 그래요.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캠핑이라는 게 빨리 가서 이제 자리 경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리가 배정돼 있는데도 빨리 가서 빨리 치고,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친 다음에 노을을 보면서 이제 맥주 한잔 하겠다. 이런 목표로 달려가거든요. 근데 달려가다 보니까 밥을 미처 못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빈속으로 이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캠핑 하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체력이 뚝 다운되니까 텐트를 치면서 짜증이 나고 꼭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텐트를 다 쳐놓고 맥주 한 잔 먹으면서 풀 때도 있지만 그 앙금 때문에 2박 3일 내내 싸워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체력 고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도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배가 고픈 상태에서 텐트를 치다 보니까 체력은 딸리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당 떨어졌다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가는 중간에 음식점 같은 데 들려서 밥을 먹고 간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싸움이 줄었답니다. 이렇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체력이 떨어지면 싸움되니까요.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이 체력이 단지 밥 한 끼 굶어서 체력이 떨어진 거야? 밥 먹으면 해결이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양육이라든가 가사분담이라든가 새벽밥, 밤늦게밥 이런 거를 체력이 떨어져 버리면 어렵습니다.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행복하려고 했던 결혼이 매일같이 싸움인데 그 원인을 내가 당 떨어져서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체력이 떨어지면 감당하기 힘들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체력이 육아를 정말 감당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몸이 회복할 때까지 출산을 미리거나 아니면 양육 보조자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 안 하면 아이 키우면서부터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나의 체력을 좀 생각해 주시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체력은 어디까지인가, 이거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싸움이 훨씬 줄게 될 겁니다. 이거 고려하시면. 그리고 이 체력과도 관련된 건데, 특히 남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물론 여자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세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죠.
아내가요, 언제부터요, 성생활을 안 해, 그렇게 표현하세요. 해주지도 않아요. 한지 3년도 넘었어요. 5년도 넘었어요. 둘째 낳고 나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에겐 정기적인 성생활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내분들이 이제 언제부터 거부하기 시작하면 이제 임신했을 때, 그 다음에 출산하고 나오고 나면 애 밤새서 우유 먹여야죠, 애 뭐 기저귀 해야죠, 빨래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밤에 남편이 옆에 이렇게 쓱 하기만 해도 막 화를 낸다는 거죠. 피곤하다고. 그 다음에 또 여자분이 이제 일이 많은 직업 있어요. 상실이 야근이 많은 직업 같은 경우, 저녁에 들어서 잠 좀 자려고 하는 남편이 이렇게 손잡고 오면 정말 짜증난다는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그때 한번 탁 치기만 해도 남자분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자존심 상하고. 남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멸감을 심하게 느끼시고 배신감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 이게 체력이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대법원 판결문에도 있어요. 부부의 성생활은 혼인관계의 본질 중의 본질이다라는 부분. 근데 이걸 마치 야만이 뭐 이렇게 취급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상대 배우자한테 굉장히 모멸감을 준다는 거죠. 특히 아내분들 같은 경우 뭐 얼마 전에 7, 8년 동안 성관계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남편이 아예 그냥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부부처럼 산다는 거예요. 아예 옆에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얘기를 했대요. 아내분들이 얘기할 때 꼭 그 말머리를 다세요. 아니, 내가 꼭 밝힌다는 거는 아니고 이 얘기를 꼭 하세요, 아내분은. 그러니까 남자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내분은 남편한테 이렇게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너무 밝힌 여자 같고 뭐 정숙하지 못한 여자 같고 막 이런 생각을 뭐 밖에서도 그렇게 하고 나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요.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요. 이거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체력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결혼을 하고 난다라고 하면 양쪽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적극적일 필요는 있죠. 제가 생각하는 건 성생활이 원만한 부부들은 웬만한 그 어려운 일은 극복을 하신다 라는 게 제 느낌이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보면 이런 부분에는 서로가 이제 체력도 좋고, 물론 에너지도 좋고 애정도 좋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체력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가 결혼에 적합한 사람인가 점검을 했어도 사실 그 부부 생활은 매일같이 전쟁이잖아요. 어찌 보면 한 번 좋고 9번은 별로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그러면 이런 갈등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화가 되게 났어요. 근데 이렇게만 해주면, 요거만 해주면 이렇게 화가 스르르 풀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성의 있는 선물, 진정한 사과,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성의 있는 선물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대부분은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비싼 걸 사다 주면 이제 성의 있다라고 해요. 아니, 그거를 돈을 밝힌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배우자 입장에서 왜 비싼 선물을 감사하냐면요, 에휴, 그래도 자기가 미안하니까 자기 돈도 없을 건데 그래도 이 정도 해줄 정도면 그만큼 미안해서 해주겠지, 요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싼 선물이 성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과의 방법으로,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 아닙니까? 돈으로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가 더 어렵지. 또는 이제 어떤 부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싸우고 나서 이제 우리 며칠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전화 와서 하는데, 밥 먹었어? 밥 먹을까? 이 얘기하면 이제 화해의 제스처를 던진다라는 거죠. 또 어떤 아내분은 전화해서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뭐 해놓을까? 저녁에 반찬? 그럼 이게 사과의 제스처라는 거죠. 이게 부부간의 간단한 화해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에 있어서 결혼을 할 때, 연애할 때부터 관찰을 딱 하셔갖고, 일단 화가 왜 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 화가 정말 났을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걸 이해하고 받아주더라. 그래서 자기도 바로 꼬리 내리더라. 이런 방법을 이제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내가 잘못했을 때 화를 푸는 방법은 뭘까? 또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거 수긍하더라.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면 사실 뭐 웬만한 부부싸움 갖고 이혼은 안 하시겠죠. 근데 제가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부부는 그런 경우 있어요. 특히 아내분들이 저 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니, 남자가 당연히 돈 벌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버는 돈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발, 당연히 남자는 이거 해야 돼,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어요. 쌀한가마니를 들 때 여자들도 쌀한가마니 들으라고 그러면은 저기 씨름 선수나 역도 선수 훈련된 사람 아니면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안 되는 일, 이런 거 말고는 당연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당연히 남자가 해야 돼, 여자가
해야 돼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내분이 남편한테 당연히 쌀가면 당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말할 것 같으면은 아이 낳고 집안일 하는 거 당연히 여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출산하는 것만 빼고는 가사 분담이나 양육은 다 이렇게 분담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남자가 돈 벌어야 되고 당연히 주차 분장 있을 때 꼭 남편이 나가서 대신 싸워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남자는 여자는이라는 그 이분법적인 그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갈등을 정말 많이 일으킨다. 지금 대표적인 게 양육하고 가사 분담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당연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나 내가 당사자인 경우도 배우자한테 또는 상대방이 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정도만 주문을 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견딜 수 없는 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밥 먹을 때 으윽 하고 트림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럼 다시 밥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밥 먹을 때 이렇게 트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젊은 애들이잖아요. 방귀를 뭐 튼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틀지 말지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했으면 좋겠고, 나는 돈하고 외도 중에 외도에 더 예민해. 또는 나는 돈하고 외도 중에 돈에 더 예민해.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해서 그걸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거, 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혼할 것 같아 라는 걸 세 가지는 딱 알려주시고 서로에게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미리 생각을 교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부 상담을 가거나 이렇게 보면은 상담하시는 분이 종이 한 장을 주시고 저 사람의 좋은 점, 저 사람의 싫은 점을 이렇게 쓰게 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을 것 같죠? 저 해봤거든요. 그저 상담 전문가분이 한번 해보라 해서 몇 가지 쓰고 나니까 좋은 점도 싫은 점도 10개 못 채우겠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5개여서 10개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너무 이렇게 금지시키거나 지켜야 할 걸 많이 한다는 건 그 룰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2가지, 3가지를 압축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거. 그럼 이건 약속이잖아요. 여기까지는 건들지 말자.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말자. 그러면 이거는 노력하기가 쉽죠. 2가지, 3가지만 정하면. 근데 이걸 10가지, 15가지, 20가지 정하면 지키지 말자는 얘기죠. 그거는 구속이죠, 구속.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정해놓은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지금 말씀드린 항목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상대방한테 정말 이것만은 선을 넘지 말아달라. 무엇을 요구해야 될까. 그리고 상대방은 나한테 뭘 요구하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만 고민하고 결혼해 주시면 정말 저는 이혼을 대부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 사건이 주면 어떻게 먹고 사냐 얘기하시는데 대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안에서 사시고요. 정말 사셔는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홀로 소송을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조력하는 부분이고요. 대한민국 인구 4,600만인데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다 빼고도 변호사 안 굶어 죽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2분만 행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